안녕하십니까. 참 착잡한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요즘 김병기 의원,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자, 이 두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그 갑질,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그런 갑질로 이제 과연 공직자로서 그런 자질이 있느냐, 이런 이제 폭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 그러니까 똑같은 청년인 보좌관들이나 인턴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편법과 뭐 어떤 수법을 써서라도 좋은 자리에, 그리고 막 부당 취직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 전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년층이 가장 이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또 이른바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는 그 청년층의 현실이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런 것과 오히려 지금의 이런 분들, 이 권력자들의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럴 때 삐뚤어진 애정과 대비되면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층에서 이른바 실업률,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층 자산도 지금 부동산 폭등을 하면서 전 세대가 어쨌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39세 이하 청년층 자산만 줄어들고 있고, 10년 내 그 자살률도 최고라는 그런 보도들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14일입니다. 엊그제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가 전체 121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다 늘었는데, 근데 이 12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대 실업자 수를 기록한 이 통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실업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실업률만 해도 4.1%이고요.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12월은 조금 뭐 건설 경기도 나빠지고 일자리들 많이 없어지니까 낮아지는데, 가장 주목했던 것은 청년층 쉬었음. 청년 쉬었음 인구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대졸 실업자 수만도 지금 43만 3천 명입니다. 이것도 1년 새 7만 명이 늘어날 숫자입니다. 이 청년층의 취업, 그리고 또 자산 축적. 지금 뭐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구 보유 자산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대들 40대, 50대들 자산 가치가 오를 때 청년들만, 그러니까 35세 이하, 20, 30대 청년층만 역성장을 했습니다.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난 전체 자산도 다 늘었고, 40대, 50대, 50대, 60대, 60세 이상 다 늘어날 때 35세 이하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취업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돈도 못 버니까 자산을 축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19세, 34세 자살률이 또 13년 만에 최고였다라는 보도가 또 작년 연말에 있었죠.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청년들한테는 암울하고, 자기들한테는 이게 허락되지 않은 미래다, 이런 느낌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독 저런 사람들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청년들 삶을 설명해준 지표들은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김병기 의원은 갑질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 김병기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아들 둘, 뭐 국정원 취업, 뭐 그리고 뭐 대학 입학, 그리고 뭐 일반 사기업 취직까지도 아빠가 나서서 다 해줍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맨 아빠고요. 참 이 부성애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참. 근데 너무너무 이런 보도 앞에서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성애가 급진해서 아들들 집 근처에서 공익요원 시키고, 수박도 갖다 주라고 하고,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2014년에 장남이,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계속 이렇게 지원서를 넣었는데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들어가려면 힘들거든요.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능력도 입증을 해야 되고, 국정원 의외로 그 학벌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뭐 MBC 보도나 이런 거에서 김병기 의원 부인이 전화해가지고 국정원에다가 막 따지고, 비서실장한테 따지고, 그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경력직 채용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에 새롭게 경력직 채용이 돼가지고, 어, 결국 입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또 보좌관들이 그 폭로한 파일 중, 뭐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하다가 뭐 외국 대사관 뭐 외국 무슨 동향인가 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국회의원 신분인 아빠한테 SOS를 치고 그래도 그 아빠는 그 보좌관들 시켜서 그걸 확인을 해준 그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됐죠. 정말 취직도 시켜줘. 취직한 다음에 일도 도와줘. 진짜 슈퍼맨 아빠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뭐 이거 다 나왔죠. 숭실대 뭐 혁신경영학과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 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떤 뭐 특정 요건을 맞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받아주는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기업하고도 이미 입을 맞춰 놔가지고 그 취업해가지고 딱 요건 되는 10개월 동안만 근무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딱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업체죠. 빗썸.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빗썸 취업할 때도 아버지가 나서서 직접 그 회사 관계자들 만나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실 텐니다. 게다가 심지어 뭐 그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가상화폐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 그 뭡니까 뭐 질의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썸의 그 경쟁사인 두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두나무에 대해서 뭐 그 두나무가 1위 업체다 보니까 그 두나무에 대한 어떤 독과점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 보복성 질의를 보좌진한테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취직하고 그러니까 큰아들 국정원 들어갔을 때 열심히 또 뭐 국정원 업무를 자기 보좌관 시켜서 하듯이 또 본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인가요? 어떤 의의가 있고 공정함이 있고 도덕적 감각 이런 게 있으면은 그리고 하고 싶더라도 대부분 참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부성애와 맹목적으로 자기 자식 도와주려 내 새끼만 챙기는 그러한 그런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에게 의정을 맡겨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그 욕망의 세계를 자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윤리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가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 마피아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냐. 이게 참 이 슈퍼맨 아빠의 능력을 김병기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면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이죠. 이혜원 뭐 기획예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들 그 아들이 뭐 그 무슨 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한 군데서 집 근처 서초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공익요원으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 아들은 이제 정식으로 뭐 군복무를 했다고 하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일하는 곳에다가 자기 보좌관들을 보내서 뭐 수박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청년들인데 이 내 새끼는 다르다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사람 공직자고 어떤 국회의원이고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그 유권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있었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다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막말하고 내 새끼 챙겨줄 수박 같은 거 챙겨줘도 되는데 내 새끼는 다르다. 그리고 또 이 할머니 통해서 이미 그 이혜훈 의원의 그 새 아들은 이미 한 뭐 상가 아파트 뭐 비상장 주식 뭐 이래가지고 한 10억 원 가까운 자산이 이미 증여가 됐고 할머니한테서 이렇게 자산을 받게 되면은 이 젊은 애들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도 결국 이제 부모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장관 그냥 공직에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이나 다른 거 있었으면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장관 자리를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통과 의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돋보기로 우리는 모든 것들 이 사람이 과연 공직자로서 특히나 기획예산처라는 우리 그 저 국민 세금을 예산을 쓰는 그런 자리에 과연 적합한가 한번 정말로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죠. 공직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을 겪고 있고 전 세대가 다 자산이 오를 때 혼자서만 유일하게 자산 가치가 감소한 청년층 그리고 자살률도 역대 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청년 세대인 이 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그 부모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면은 그래도 좀 노력하면은 어? 뭐 이렇게 평형을 맞출 수 있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한쪽에서는 타고 올라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 좁은 계단에서 서로 밀고 밀리고 또 걷디뎌서 뒤로 뒹굴고
저렇게 위험하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서 인생의 길을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나마 노력해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평형을 찾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저런 엘리베이터가 존재했다는 거 빈부격차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고 똑같은 룰을 지켜서 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아버지 입법 권력, 어머니 부하 지위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남 탓하지 않고 반칙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부모 찬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겠다고 원내대표를 했고 기획예산 장관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위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저런 공직자들의 타락이 청년들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런 공직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모 찬스까지 써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어떤 이 기회를 놓고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착한 청년들은 남 탓하지도 않고 반칙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책하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쉬었음, 자살률, 역대 최대 10년 내 최대 자살률 이런 것들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분들은 말로는 공정, 민주, 위대한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 근데 공정함 이런 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2030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의 벽, 그리고 그 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 과연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까? 이 현실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